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유희선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매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 자료로 두 책자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서입니다. 선택과목 안내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부터 선택해야 하는 과목들에 대해 진로와 연관지어 안내한 책자입니다. 매년 수정 보완하여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 19일에 서울시 관내 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입니다. 차년도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 운영해야 하는 담당 선생님들께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실어서 제공하는 책자입니다. 올해는 7월 5일까지 서울시 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배부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서를 보다 쉽게 설명하여 내년도 2024학년 입학생들이 3년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배부된 책자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서는 이론편, 실제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 영상 역시 총 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영상은 이론편에 해당합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이행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도와주실 강사님은 해당 부분의 집필에 참여하신 강인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이해 중 이론편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2024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그리고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교육과정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배경을 보면 최근 들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관심사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로봇공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서로 융합, 통합 이런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지식 중심의 그런 학업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식으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키워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의 세대들은 우리가 보통 디지털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그리고 동영상 중심으로 디지털 관련한 콘텐츠를 오히려 생성하고 활용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는 관심과 호기심을 통해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스스로 교육과정도 선택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나침반 2030에 보면 학생 행위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결과를 돌이켜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다시 자기의 선택과 책무성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주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주기는 다시 말하면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10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표에 보면 2022학년도 입학생들은 수업량 기준이 단위로 되어 있고 2023, 2024는 학점으로 되어 있죠. 이때 기준은 입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점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2023년도에 2학년, 3학년들은 2022학년도 입학생, 2001학년도 입학생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학생 기준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다시 말하면 2025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부분들이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전면 적용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204단위 체제였는데 올해 입학생인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92학점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이라는 용어도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는 180단위에서 174학점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24단위에서 18학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수업 횟수나 치수가 이제 감축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고, 그리고 수업량에서도 보면 50분 17회에서 16회로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업 치수, 횟수가 감축되지만 수업 일수는 현재와 같이 190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줄인 이유 중에 하나는 과목 선택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업 편성이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처럼 하루에 7시간 또는 6시간씩 하게 되면 빈틈이 없게 되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희망대로 선택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여유를 갖게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감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에는 교과 융합 수업이라든지 또는 이수 보충 지도,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단위 학교에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체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보면 11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7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1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다양한 과목 개설인데, 다양하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과목을 펼쳐놓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로에 맞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목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물리 1과 물리 2를 이수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물리 1, 2를 모두 이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 연계되어서 선택 가능한 그런 편성표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학업 설계의 단계인데, 종전과 다른 것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역량, 선택의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것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상담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또 학업 계획서, 이수 과목 안내,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종전과 달리 더 강화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뭐 종전과 같이 학생들이 자기 학업 계획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도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4단계는 수업 운영인데, 학생 주도 학습이나 또는 다양한 수업 방법, 이 다양하다고 하는 의미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그래서 성취 수준을 적절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의미하겠죠. 5단계는 학생 평가인데 4단계에 이어서 과정 중심의 평가,
또 성장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통 교수평기라고 말하는데 교수평기가 일체화가 될 수 있도록 교과의 선택과 그 교과에서 지향하는 성취 기준, 그리고 학생들이 도달하는 성취 수준,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학생 활동에 따른 기록,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6단계로 가서 이수와 미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수를 할 텐데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미수가 예상되거나 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 이수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수 활동을 하고 보충 이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적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누적 학점의 취득은 두 가지 조건이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수업 일수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업 일수와 이수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수업 일수가 날짜의 의미가 아니고 해당 교과목의 수업 횟수의 3분의 2를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도 잘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2학점이 3년간 취득하게 되면 졸업을 인정받는 이 제도가 고교 학점제 제도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아마 여러 번 보셔서 잘 아실 텐데 이 대목에서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필수 이수 학점이 국어 교과군에서 8학점으로 되어 있죠. 종전에는 국어 8단위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필수 단위가 10단위였는데 10단위가 8학점으로 2학점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왼쪽에 보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10단위는 1학년 때 공통과정에서 최대 국어를 8단위까지 이수하게 되죠. 그러면 2단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국어, 수학, 영어가 이수 단위가 부족해서 더 듣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지만 탐구 영역에서 보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그런 학생이더라도 사탐 과목에서 한 과목 또는 반대인 경우에는 과탐 과목에서 한 과목은 반드시 추가로 선택해야 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개정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때 이수한 공통 과목으로 최소 이수, 다시 말하면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2학년, 3학년 때는 별도로 사탐이나 과탐에서 추가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학기 이수 또는 학년 이수 이렇게 섞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기 단위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과목명도 분리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1학년 1학기 때 공통국어 1을 했다면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 단위로 한 과목이 이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수 학점은 기존의 5단위에서 4학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 현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4단위가 기준 학점 그리고 3단위, 2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형 교과의 이수 학점은 81학점으로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기초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은 교과 총 이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만큼 비례로 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의 운영 관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교과별 이수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죠. 바로 다양성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선택 과목은 같을까 다를까?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전공이 같다 하더라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점도 학교에서 충분히 과목 개설할 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은 스스로 자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에서는 또 운영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계획 지도,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을 점검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도전하다 보면 성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결국 성취와 실패는 둘 다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목표에 도달하거나 목표를 수정하거나 이런 과정이 순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우리가 진로 로드맵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효과적입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수업의 평가 개선 노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총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서술형, 논술형, 학생 참여형, 학생 주도형 또는 프로젝트 활동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좀 키워주고 개인별로 맞춤형 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수업 활동이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월성을 뒷받침하고 또는 미수자를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는 보충 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진로 설계 로드맵을 잠깐 보시면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진로 검사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진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진로에 이어서 대입 목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희망한다면 대입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대입 목표에 따라서 전형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학생부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 전형과 학생부를 분석하면 나의 대입 목표가 적절한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역량 강화 쪽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자세라든지 자기 주도성 또는 도전정신 이러한 요소들이 다시 강화가 돼서 진로 목표를 수정하거나 대입 목표를 수정하겠죠. 그러고 나면 대학 진학을 하게 될 텐데 대학 진학은 이제 고등학교 벗어나서 대학을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30대 때 또는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학생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 대한 예상도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상이 결국은 현재를 다르게 생각하는 현재의 노력을 이제 연결시키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려면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진로 목표를 탐색하고 개척하고 도달하려는 노력 이런 과정들에서 과목 선택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기르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료집 17쪽에 보면 과목 선택과 대입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수시에서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들이 대입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런 내용들은 교재를 꼼꼼하게 보시면 어떤 내용들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로 역량도 마찬가지죠. 전공 또는 계열에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이 말은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충분히 선택하고 이수하였는가가 핵심 내용이죠. 두 번째, 교과의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목을 이수했는데 이수의 실제 내용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런 점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요소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진로 목표를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학생부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진로 계열성 또는 전공 적합성 이런 용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집을 보시면 19쪽에 나올 텐데요.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별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죠. 이 표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교재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학문 분야에 따라서 전공 또는 학과에 따라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과목까지는 충분히 들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는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 대입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예시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서 선택에 대한 그런 의미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성보다는 당연히 연계가 되고 또 지속해야 되고 점점 심화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통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게 기본이다. 과목의 성격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을 충실히 공부하고 그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학생 성장을 위한 과목 선택을 충분히 안내해서 쉬운 과목과 어려운 학습이 있다면 어느 것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학습의 총량을 보고 또는 그 학생의 총 역량을 보고 대학은 우선 학생을 뽑고 싶어 할 텐데 내가 쉬운 학습을 하고 쉽게 점수를 딴 학생이라면 그것도 그만큼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열정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발산적인 사고, 또 창의성,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성 이런 부분들도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강조가 되는 정보 활용 능력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특색 교육 과정으로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협업 능력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독서 활동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런 독서 활동도 학교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이론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